첫 번째, 생산의 정의. 자, 생산, 프로덕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재료를 넣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 생산 요소가 재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투입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유형, 무형의 경제제, 즉 제품을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변환시킴으로써 효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생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변환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투입물을 재료라고 보면, 자, 인풋 넣어 놓죠. 자, 넣어줍니다. 그럼 변화 과정, 프로세스죠. 프로세스가 공정이 되겠습니다. 공정을 통해서 산출물,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 이렇게 재료를 인풋 넣어서 공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 즉 아웃풋해는 그런 과정을 생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성의 정의. 자, 생산성이란 노동력 또는 기계 사용. 뭔가를 만들려면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기계도 사용해야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력 혹은 기계 사용, 생산 요소를 유형, 무형의 경제저로 변환시킴으로써 효용되는 산출하는 과정을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계산하는 식은 산출량, 즉 아웃풋을 투입량, 인풋으로 나누게 되면 생산성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산성을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고 이거를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생산 및 운영 관리의 목표는 단순하게 소비자가 원할 때 그 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원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것을 생산 및 운영 관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산 계획의 정의. 자, 생산 계획이란 그렇죠.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수량은 몇 개 만들 거냐, 가격, 또 들어가는 가격도 있을 것이고 또 생산 방법에는 어떤 거 있는지, 장소, 일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통틀어서 관리하는 걸 생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활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즉 투입되는 시점부터 산출물이 나올 때까지의 제품의 종류라든가 수량, 가격, 생산 방법, 장소, 일정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걸 생산 계획이다 라고 하고요. 생산 계획에 대한 실행 절차가 있습니다. 자, 실행 절차는 생산 계획을 하고입니다. 자, 생산 계획하고 나면 이제 기준 생산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MPS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자재를 얼만큼 써야 되는지 또 소요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RP를 쓰고요. 그다음 구매 및 생산 활동을 통제하는 이런 실행 절차에 통해서 생산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생산성의 측정. 자,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다요소, 총요소 생산성이 있습니다. 자, 부분 생산성은 단일의 투입 요소로 측정하는 것. 즉, 한 가지의 투입 요소로 측정할 때는 부분 생산성. 다요소는 여러 개가 투입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투입 요소로 측정할 경우에는 다요소 생산성. 자, 총 요소 생산성은 모든 투입 요소로 측정하는 걸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자, 생산성 측정 유형의 예를 보면 부분 척도, 다요소 척도, 총 요소 척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부분 척도는 즉 부분 생산성이죠. 산출량은 노동으로 나누거나 한 가지만 한다 그랬어요. 자, 산출량을 기계로 나누거나 또는 산출량을 자본, 산출량을 에너지로 나누는 이런 경우를 부분 생산성 또는 부분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요소 생산성은
다요소 척도에 해당이 되는데 산출량을 노동에다가 기계 사용시간을 더한다든가 또는 여기에 노동, 기계, 자본을 다 더해서 산출량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로 계산하는 부분을 다요소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총 요소는 몽땅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품 혹은 서비스입니다. 생산활동에 사용된 모든 투입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를 총요소 생산성 또는 총요소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 척도는 가끔 생산관리 하는 데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척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분 척도, 즉 부분 생산성의 척도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 생산성은 노동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노동시간당 산출량을 계산할 수 있고요. 노동시간당 부가가치, 교대횟수당 산출량 또는 노동시간당 산출물의 화폐가치 이렇게 한 가지 요소로만 계산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계 생산성은 기계 작동시간 또는 기계 작동시간당 산출물의 화폐가치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자본 생산성은 투자된 화폐 단위의 산출량입니다. 화폐 단위당 그리고 투자된 화폐 단위당 산출물의 화폐가치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생산성은 전력 사용이죠. 그래서 전력 사용 시간당 산출량 또는 전력 사용 시간당 산출량의 화폐 가치. 자, 생산성 척도를 사용되고 있는 산출 단위는 수행하는 직무 유형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 생산성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시간당 설치된 카페트의 길이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나오면 돼요? 그렇죠. 설치된 카페트 길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노동생산성이 나오겠죠. 그러면 교대 횟수당 청소한 사무실의 수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청소한 사무실의 수를 뭘로? 교대 횟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주당 절단 목재의 길이를 알아보고 싶을 때는 절단 목재의 길이를 주간의 수로 나누시면 되겠죠. 주당이니까. 그래서 주간의 수로 나눠서 계산해 보면 노동 생산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제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잘 풀고 계시죠? 예제 1번 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명의 작업자가 8시간 동안 카페트 1440
제곱미터를 설치하였다. 노동 생산성을 구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4명의 작업자가 8시간 동안 1440제곱미터. 자, 그러면 카페트 설치 규모는 1440이 되는 거죠. 자, 나누기 8시간 그리고 몇 명이서? 4명이서 작업을 했습니다. 482 32에서 32를 1440을 나눠버리면 되겠죠. 자, 나누면 시간당 45제곱미터를 작업했다라는 생산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대래요. 기계가 3시간 126개의 부품을 제조하였다. 즉 기계 생산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126개를 만드는데 시간은 3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기계는 몇 대요? 2대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럼 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시간당 몇 개를 만들 수 있었어요? 21개. 그래서 시간당 21. 이게 기계 생산성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 생산성 향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푸시고 나서 저랑 한번 답을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겠습니다. 선풍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10시간의 작업시간을 들여 10대의 선풍기를 생산한다. 자, 10시간의 작업시간을 들여서 몇 대요? 10대의 선풍기를 생산합니다. 이 공장은 공정을 개선하여 선풍기 한 대당 작업시간을 20% 감소시켰대요. 자, 같은 양의 선풍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이 공장의 생산성은 자, 그러면 기존에 생산했던 방식의 계산과 그다음 변경된 생산성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기본을 먼저 기존 생산성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기존 생산성은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럼 산출량은 10대죠. 자, 10대를 10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이라는 즉 시간당 1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20% 감소를 시켰대요. 그러면 변경 생산성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0대를 만드는데 20%니까 2시간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8시간입니다. 8시간을 계산했더니 1.25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몇 프로 곱하기 100% 하니까 마이너스 1 해야죠. 하나는 빼고 그래서 몇 프로 향상됐냐? 25%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감소되고 또 얼마나
능률이 늘었는지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계산하게 됩니다.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못 풀어보신 분들은 잠깐 세워놓으셨다가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재 명세서. 약자로는 BOM이라고 해요. 그래서 Bill of Materials. 자, 이 BOM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제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아보는 거. 즉, 뭐 자재라든가 뭐 부품 이런 것들이 뭐가 들어갔는지를 알아보는 게 BOM입니다. 그래서 BOM의 정의는 특정 제품의 어떤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게 BOM. 그래서 자재 명세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재 명세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재료가 들어갔는지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구조 정보입니다. 제품의 구조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 또는 부자재 등 부품의 종류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몇 개가 사용되는지 수량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게 BOM입니다. 그럼 이런 BOM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냐? 자, 제품을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랬거나 또는 특정 품목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 즉 부품의 정보, 그 다음에 자재 불출 목록표, 얼마만큼의 자재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제품의 원가 산정, 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즉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또 만들었던 제품을 판매도 해야 되죠. 그래서 구매 및 생산 일정 수립에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BOM은 생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BOM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 엔저니링 BOM. 엔저니링이 설계죠. 그래서 설계 BOM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약자로 다시 EBOM 이렇게 표시합니다. 설계니까 그렇죠. 설계 부서에서 사용하는 BOM입니다. 설계 부서에서 사용하는 BOM. 즉, 제품의 설계는 기능 중심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A를 만들 때 이런저런 기능으로 조립품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각 조립품은 이런저런 기능으로 조립품 또는 부품으로 구성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본 거냐? 설계자의 시각에서 본 제품의 형상을 설계의 편의성 반영하여 설계 BOM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저니링 BOM, 그래서 설계 BOM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너팩처링, 제조죠. 그리고 프로덕션, 생산이죠. 그래서 제조 BOM 또는 생산 BO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 또는 PB 이렇게 약자로 사용이 됩니다. 즉, 생산관리 부서 및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BO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BO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P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BOM입니다. 요거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MRP 시스템에서, 즉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BOM은 매너팩처링 BOM 또는 프로덕션 BO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P, MBOM 또는 PBO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MBOM은 제조 공정, 조립 공정, 순서를 반영했습니다. 순서 반영. 즉, 제조 공정은 뒤에 거를 먼저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MBOM은 순서대로 BOM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 순서대로 반영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드냐? 설계, 즉 이 BOM을 변형하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제품을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설계에 따른 BOM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조 공정이나 조립 공정의 순서대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BOM을 변형하여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이 재고로 저장될 것인지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산의 편의성을 위주로 뭘 담는다 그랬어요? 생산의 순서를 담고 있다 그랬죠? 설계 과정에서 정의되지 않았으나 생산의 공정 진행 과정에서 가상 품번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제조 BOM이다. 그래서 품번을 이용한다. 특징입니다. 세 번째, 플래닝 BOM, 계획이죠. 자, 생산 계획 또는 기준 일정 계획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계획에서 사용되는 BOM이다. 생산관리부서 및 판매, 마케팅 부서 등에서 사용이 되면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BOM. 자, 플래닝 BOM에는 다시 또 나눠요. 첫 번째가 모듈 BOM입니다. 옵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생산 전략 중 어셈블러 투 오더라는 형태의 전략을 취하는 기업체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대개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모듈 BOM입니다. 자, 모듈 BOM은 구성하게 되면 방대한 양의 BOM 데이터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의 BOM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되고요. 모듈별로 하니까. 그리고 MPS, 주생산 일정 계획을 할 때에도 그쵸, 옵션을 대상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관리 및 계획의 노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모듈 BOM. 자, 퍼센티지 BOM, 비율입니다. 제품군을 구성하는 제품 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의 양을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표현한 거예요? 백분율로 표현한 BO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BOM. 네 번째, 인버티드 BOM, 즉 반전 BO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반전이냐면 자, 화학이나 제철과 같은 산업에서 적은 종류 또는 단일 부품, 원료를 가공해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만들 때 사용을 하거든요. 이때 생긴 게 나무가 뒤집혀진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역삼각형 형태의 BOM을 인버티드 BOM, 반전 BOM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타 BOM에는 Common Parts BOM 또는 Common BO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품 또는 제품군이 공통적으로 사용된 공통 부품들을 모아놓은 BOM이 Common Parts BOM 또는 Common BO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OM의 최상위 아이템은 가상의 아이템 넘버를 갖고 있는 게 C BOM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티 레이블 BOM이 있어요. 자, BOM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따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BOM 정보는 프렌치,
그리고 child의 관계만 보여주는데요. child의 child까지, 즉 필요한 만큼의 BOM 정보를 다 표현해 놓은 거를 멀티 레이블 BOM이라고 합니다. 기타 BOM에 또 있습니다. 자, bill of active 또는 bill of process. 즉, BOM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부분 정보뿐만 아니라, 자, 부분 정보뿐만 아니라 모두요. 라우팅. 라우팅이 뭐냐? 작업 공정표입니다. 작업 공정표. 즉, 작업을 하는데 공정에 대한 표, 이런 정보도 포함하고 있고요. 제조뿐만 아니라 설계, 또 NC 프로그래밍, 구매, 이런 활동까지도 포함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bill of active 또는 bill of process라고 합니다. 얘도 BOM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어디에서 사용하냐? 금형공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팬텀 BOM입니다. 저장되지 않은 아이템이 구성되고 있는 BOM입니다. 이거 좀 이렇게 기록해 두세요. 특징들이 조금씩이 다르니까. JIT 시스템과 MRP 시스템과 연동,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팬텀 BOM이. 그리고 엔저니닝 BOM으로부터 어디까지? 제조까지. 그죠? 자, 그래서 매너팩처링 BOM의 변환 등에서 사용되는 건 무슨 BOM? 팬텀 BOM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요. 이럴 때 사용하는 BOM이다. 인덴티드 BOM이 있습니다. 얘는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즉, BOM을 보고서 형태로 출력할 때 멀티 레이블 BOM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페런츠와 차일드 관계에 있어서 우측으로 한 칸씩 밀어서 출력하기도 하는데 톱니바퀴처럼 표현되는 BOM을 이야기합니다. 인덴티드 BOM. 여섯 번째, 작업 공정표, 라우팅입니다. 작업 공정을 정의를 해버리면 특정 제품, 즉 아이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즉 A 제품을 만드는데 첫 번째는 뭐 A 부품이 들어가야 되고 B 부품이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난 거를 작업 공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작업 공정은 어떠한 장소 또는 기계에서 무엇을 가공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즉 셋업 시간입니다. 그리고 단위 품목의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작업 공정입니다. 이 작업 공정을 표로 나타낸 게 작업 공정표가 되겠죠. 자, 이러한 작업 공정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리드 타임이나 필요한 자원의 양을 계산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여기에서의 리드 타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원래 리드 타임은 상품의 주문 일시와 또는 인도, 주문해서 인도까지, 즉 내가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경과된 시간을 계산한 게 리드 타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산 쪽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생산 쪽에서의 리드 타임은 그렇죠. 만들려고 하는, 즉 생산을 계획하고 공정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제품이 완성되어 완제품 창고까지 입고되는 시점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그리고
공정을 거쳐서 공정의 착수 시점부터 완성되기까지, 완성되고 나면 어디에 가야 돼요? 그렇죠. 창고에 완료돼야 되죠. 즉 입고가 완료돼야 됩니다. 입고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경과된 시간, 그거를 리드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요. 아이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렇죠, 공정의 순서. 현장에서 제품을 제조할 때도 사용이 되죠. 특정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요. 자, MPS. MPS는 기준 생산 계획입니다.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이에요. RCCP는 계략 설비 능력 계획입니다. 그리고 CRP는 생산 능력 계획이에요. 이런 각종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계획의 계획 활동에서 리드 타임이나 필요한 자원의 양을 계산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할 때 사용하는 게 원가를 계산할 때도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게 작업 공정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 공정표의 주요 결정사항은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각 작업의 내용과 방법, 작업의 내용과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작업의 실시 순서, 장소, 경로가 주요 결정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소요시간 내지는 표준시간. 네 번째는 소요기계 또는 공구, 즉 어떤 기계에서 사용할 건지, 거기에 또 들어가는 공구는 무엇이 있는지. 다섯 번째는 생산 재료 및 수량, 몇 개를 만들 건지. 이런 거에 중요하게 결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라운팅의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이템, 즉 제품이죠. 자, 아이템은 원자재 또는 부품, 반조립품, 반조립품이 반제품입니다. 완제품,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되겠죠. 즉 상품. 자, 부르는 것을 총칭하는 용어를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자, 아이템 데이터는 라우팅, 자, 공정이죠. 작업 공정표, 그 다음에 BOM, 자재, 명세서 등과 함께 제조업체의 컨딕션 데이터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데이터로 많은 ERP 패키지에서는 서비스, 비용 등 무형의 것까지도 뭘로 본다고요? 아이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 모든 저기를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총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절 생산을 위한 기초 정보에 대해서 모두 배워왔습니다.